어떤 분은 자녀가 명절에도 잘 안 오신다고 속상해하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와 통화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커피 모임 나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딸아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우리 애들이 주말마다 챙겨와서 고맙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말이죠. 잠시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모 잘못도 아니고 자식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집은 분위기가 참 좋고 어떤 집은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 자식들이 크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얘기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주변 이야기도 들어보고 절에도 다녀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 시대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많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한가 봐요. 부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시작된다고요. 그 말씀이 참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식 농사 잘 됐다는 건 뭘까요? 자식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 말 잘 듣고 효도 잘하는 걸까요?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진짜 자식 농사 잘 됐다는 건 서로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자식이 집에 올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부모도 자식 보면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 믿음이 가는 관계요. 저희 동네에 한 분이 계세요. 자녀가 셋인데 3명 다 자주 찾아와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어느 날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셨길래 애들이 그렇게 잘 찾아오나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별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해뒀을 뿐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만 몇 가지 마음가짐이 달랐던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예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라울라라는 아드님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부처님도 아버지셨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참 인상적이에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대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여유를 주시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게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요. 말은 쉬운데 실천은 참 어렵죠. 저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늘부터 조금씩 천천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잘하고 계신 것도 많을 거고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11번의 이야기를 더 나눠볼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차 한 잔 드시면서, 산책하시면서, 설거지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아요. 오늘 하루 중 딱 10분만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 조금만 바꾸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요.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관계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자식도 편해져요. 내가 여유로워지면 자식도 여유롭게 다가와요. 그 시작을 오늘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게 뭘까요? 예전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그냥 따랐잖아요. 공부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기 가지 마라. 그게 당연했고 우리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자식을 키워보니까 생각만큼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듣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저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랬죠.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요. 물을 보면 참 신기해요.
손으로 꽉 쥐려고 하면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그냥 손바닥에 담아두면 가만히 있거든요. 자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꽉 잡으면 멀어지는데 그냥 여유 있게 바라보면 제 자리에 있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조금씩 해보면 느낌이 달라져요.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요. 예전엔 자식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어요. 밥은 먹었니? 회사는 잘 다니고 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자식 입장에선 간섭처럼 느껴졌나 봐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겨도 참아봐요. 대신 자식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더라고요.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면서요.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게 있어요. 경전을 보면 기다림도 사랑의 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계절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럼 농부가 매일같이 흙을 파헤치면서 싹이 나왔나 확인하나요? 안 그러죠. 그냥 물 주고 햇볕 쬐게 하고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가 열려요. 자식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다그친다고 해서 빨리 크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속도가 있고 자기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옆에서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뿐이죠.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부모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우리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소연했대요.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식이 당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식 마음을 안 듣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대요. 처음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맞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식이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안 들어줬던 거예요. 바람을 보면 또 깨달음이 와요. 바람은 꽉 막힌 벽에는 부딪히지만 열린 창문으로는 시원하게 들어오잖아요.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꽉 막혀 있으면 자식도 부딪히는데 내가 마음을 열면 자식도 편하게 들어와요. 살아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자식 농사 잘된 집들을 보면요. 부모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여유를 줘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말해주는 거죠.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 그 집착을 놓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식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 같으면 결혼은 해야지 하면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내가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봐라고 말해줘요. 그게 쉽진 않지만요. 신기한 건요. 이렇게 여유를 주니까 자식이 오히려 부모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 나 이런 고민이 있어 하면서요. 예전에 다그칠 때는 입도 안 뗐던 얘기 들으려. 나무를 보세요. 가지가 자유롭게 뻗어나가잖아요. 억지로 이쪽으로 꺾으면 부러지지만 자연스럽게 자라게 두면 제 모양대로 멋있게 자라요. 자식도 그런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인연 따라 살아가라 고요. 부모와 자식도 인연이에요.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니 그 인연을 소중히 하면서도 서로를 묶어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요. 자식한테 기대하는 걸 조금씩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줄어드니까 자식이 하는 모든 게 다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모든 관계는 거울과 같다는 게 있어요. 내가 편하게 대하면 상대도 편해지고 내가 여유롭게 기다리면 상대도 여유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함께하는 인연이라고요. 키워준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갚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만 참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부처님 시대에도 부모 자식 이야기가 참 많았나 봐요. 경전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대요. 그런데 길가에서 어떤 부자가 아들을 혼내고 있더래요.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어요. 저 부자는 재산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대요. 재산이 많다고 마음이 부자인 건 아니다. 저 사람은 아들을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니 괴로운 것이다.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 서로 힘들어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뜨끔했어요. 나도 그러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부처님께 출가를 만류했던 얘기예요. 왕자였던 부처님이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정반왕은 결국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대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나중엔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이라면 가거라 하고 보내줬다고 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왕자를 포기하고 승려가 되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정반왕이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나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졌대요. 나중에 정반왕이 돌아가실 때 부처님이 직접 곁에서 모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에서 배울 게 있어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거요. 옛날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새는 둥지를 떠나야 날 수 있다. 부모가 둥지를 붙잡고 있으면 새는 평생 날지 못한다.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독립해야 하고 자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식들은 날개를 펼칠 수가 없는 거죠. 경전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대요. 제 아들이 장사를 배우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부처님이 그 상인에게 물으셨대요. 당신은 왜 아들이 장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상인이 대답했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고 이 일로 가족을 먹여 살렸으니까요.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대요. 당신이 장사로 성공했다고 해서 아들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아들에게는 아들의 길이 있다.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이 말을 들은 상인이 깨달았대요. 자기가 아들에게 자신의 꿈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거려. 그 후로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뒀더니 아들이 다른 분야에서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해요. 저희 동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분이 아들한테 의사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셨대요. 근데 아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대요. 몇 년 동안 갈등하다가 결국 부모님이 허락하셨어요. 지금 그 아들이 디자이너로 잘 살고 있어요. 그것도 해외에서요. 그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억지로 의대 보냈으면 오히려 망쳤을 것 같아요. 아이가 행복해하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옛 선사들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사람도 각자의 그릇이 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그릇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식의 그릇을 인정해줘야 하는 거죠. 부처님이 라울라를 가르칠 때도 그랬대요. 아버지이자 스승이었지만 억지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라울라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질문을 던지고 기다려주셨죠. 어느 날 라울라가 부처님께 물었대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바로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 생각은 어떠하냐 하고 되물으셨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답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요.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보는 거죠. 불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가르침은 강요가 아니라 깨우침이다. 자식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어르신이 계셨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다들 효자가 됐느냐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하셨대요. 나는 자식들한테 효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네. 다만 내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친 거라네. 이 이야기 듣고 반성했어요. 나는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했지. 내가 먼저 보여준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건 인연이에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도 인연이고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느냐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금씩 깨닫게 돼요. 자식 농사 잘 되는 비밀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요. 그냥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은 잠깐 멈춰서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 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차 한 잔 놓고 편하게 앉아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식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랑스럽죠.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마음들도 섞여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하는 서운함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도 있고요. 이런 마음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요.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보는 게 먼저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식한테 전화가 안 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바쁘겠지 하면서도 한편으론 나한텐 전화 한 통 못하나 싶기도 하죠.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는 거지? 화가 나는지, 서운한지, 외로운지.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마음 관찰이라고 해요. 명상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냥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손을 씻으면서 물이 흐르는 걸 느끼면서 내 마음도 함께 느껴보는 거예요. 아, 지금 자식 생각에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구나 하고요.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그냥 인정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나 지금 서운해 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 서운함이 조금 누그러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방법이 있어요. 호흡을 느끼면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을 느낀다 하고 숨을 내쉬면서 마음이 평화롭다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잘 안 됐어요. 앉아서 마음을 보려고 하면 자꾸 자식 생각, 저녁 뭐 먹을까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생각들도 다 내 마음이니까 그것도 그냥 바라보세요 라고요. 그 말을 듣고 편해졌어요. 잡념이 나도 괜찮은 거구나. 그것도 내 마음의 일부니까 그냥 보면 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차 마실 때 한번 해보세요. 찻잔을 손에 들고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마시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편안하다 하고 느껴보는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자식한테 전화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전화하려는 건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혹시 뭔가 물어보려고 아니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내 마음을 먼저 보면
전화했을 때 대화가 달라져요. 자식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냥 잘 지내니 하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은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걸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 우리 마음도 그래요. 자꾸 여기저기 생각이 뛰어다니는데 그걸 억지로 멈출 필요는 없어요.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걷다가 벤치에 잠깐 앉아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면서 내 마음도 함께 느껴보는 거예요. 아, 오늘은 마음이 좀 무겁네 하고요.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가벼울 때도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날씨도 매일 다르잖아요. 맑을 때도 있고 그릴 때도 있듯이 마음도 그래요. 자식한테 화가 날 때도 한번 해보세요. 바로 말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 거지?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알게 돼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섭섭했던 거구나 하고요.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할 때도 그 속상함이 어디서 오는지 보면 해답이 보여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게 원인이에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속상한 거죠. 그걸 알고 나면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점점 자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덜 다그치게 되고 더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게 돼요.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식도 편해지는 거죠.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딱 5분만 해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도 못했으면 모레 하면 돼요. 조금씩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질 거예요. 불교 전통에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해요. 마음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잘 안 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동네에 김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딸이 둘인데 큰딸하고 몇 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대요. 명절 때도 잘 안 오고 오면 오더라도 금방 가고 그랬대요. 김 선생님이 속상해서 절에 갔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따님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어머니가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김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딸이 올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봤더래요. 남편은 잘해주니? 애들은 공부 잘하니? 돈은 모으고 있니? 딸 입장에서는 검사받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김 선생님이 바꿨대요. 딸이 와도 아무 말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밥 먹고 TV 보고 편하게 있다 가게 했대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물어보고 싶은데 참는 게요. 그렇게 몇 달 지나니까 딸이 먼저 말을 하더래요. 엄마,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요. 억지로 물어봤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던 애가 편한 분위기가 되니까 스스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딸이 주말마다 들러요. 그것도 아이들까지 데리고요. 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참는 게 힘들었는데 참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어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 친구분인데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대요. 좋은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창업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 속상했대요. 너 미쳤니? 하면서 말렸대요. 근데 아들이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했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약속받았대요. 1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취직해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허락하고 나니까 아들이 오히려 더 신중해지더래요. 엄마 아빠가 믿어주시니까 잘해야지
하면서요. 지금은 작지만 자기 사업을 꾸려가고 있대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불안했어요. 근데 아들을 믿어주니까 아들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더라고요. 내가 막았으면 오히려 삐뚤어졌을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에 사는 박 여사님 이야기도 해줄게요.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아들 걱정에 이것저것 간섭했더니 며느리가 점점 멀어지더래요. 어느 날 절에 다녀오셨는데 스님 법문을 듣고 깨달은 게 있대요. 내가 며느리를 내 자식처럼 대하려고 했구나.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자꾸 딸처럼 대하니까 불편했겠구나 하고요. 그 후로 박 여사님이 달라지셨대요.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안 물어보고 그냥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대요. 명절 때도 힘들면 안 와도 돼 하고 먼저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오히려 자주 오더래요. 어머님, 이거 해드려요 하면서 챙겨주기도 하고요. 박 여사님이 그러세요.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며느리가 스스로 마음을 쓰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자녀가 셋인데 다들 자기 일로 바쁘다 보니 연락이 뜸했대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대요. 애들도 다 자기 삶이 있는데 내가 왜 자꾸 신경 쓰이게 하나 싶더래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는 걸 줄였대요. 대신 애들이 연락하면 진심으로 반가워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오히려 걱정하더래요. 엄마, 왜 요즘 연락 안 해? 하면서요. 그전엔 엄마가 또 전화했네 하던 애들이 이제는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하고 먼저 챙기더래요. 이런 이야기들 듣다 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다들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바꾸는 게 쉽지 않았대요. 하고 싶은 말 참는 것도 힘들고 걱정되는데 간섭 안 하는 것도 힘들었대요. 근데 조금씩 참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더래요. 부모가 여유를 주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를 더 챙기게 된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던 일들을요. 우리 시장에서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한테 베푸는 마음으로 살다가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편해졌어요. 자식이 해주는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자식이 명절에 못 온다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서운해했을 텐데 괜찮아, 내일 먼저 해 하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자식이 명절 다음 주에 찾아왔대요.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보냈대요.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다들 몇 달, 몇 년 걸렸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노력했더니 어느새 관계가 좋아져 있더래요. 실패도 많았대요. 잘하다가도 자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참았다가도 어느 순간 터지고 그랬대요. 근데 그것도 괜찮대요.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방향이래요. 조금씩이라도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거.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애쓰는 거. 그 마음만 있으면 천천히라도 변한다고 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식 농사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자식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좋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씩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나눠볼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들과 함께 말이에요. 지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좀 더 다양한 상황들을 나눠볼게요.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먼저 가족 모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자식들이 오면 좋은데 오면 또 신경 쓸 게 많으니까요. 음식은 뭘 해야 하나? 집은 깨끗한가? 자식들끼리 싸우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로 명절이 두려웠대요. 근데 어느 해부터 생각을 바꾸셨대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 그냥 편하게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음식도 간단하게 준비하고 힘들면 배달도 시켜 먹자 하셨대요. 자식들한테도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와 하셨고요. 그랬더니 명절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예전엔 다들 긴장해서 왔는데 이제는 정말 편하게 오더래요. 손주들도 더 자주 웃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편해지니까 다들 편해지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자식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한 분은 아들이 퇴근하면 항상 전화했대요. 밥은 먹었니? 힘들진 않았니? 매일 물어봤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매일 똑같은 질문하지 마. 그 말에 속상했지만 생각해보니 맞더래요. 매일 같은 질문이니 아들도 지루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꿨대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전화하고 그것도 요즘 어때? 정도로만 물어보기로요. 처음엔 궁금한 게 많아서 힘들었대요. 근데 참다 보니 아들이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대요.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요. 덜 물어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하더래요. 결혼한 자식들 이야기도 해볼게요. 저희 친구 중에 딸이 결혼해서 시댁 가까이 살게 됐대요. 친구는 섭섭했지만 딸한테 그런 내색 안 했대요. 대신 좋겠다. 가까우면 편하지. 하고 웃으면서 말했대요. 그랬더니 딸이 오히려 엄마를 더 자주 찾더래요. 시댁 근처에 살지만 주말이면 친정에 와서 시간을 보냈대요. 친구가 괜찮아. 시댁 가까우니까 거기서 편하게 지내 했더니 딸이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더 오고 싶어라고 하더래요. 손주 육아 문제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딸이 손주를 맡기러 올 때마다 지쳤대요. 사랑스럽긴 한데 매일 봐주기엔 힘들더래요. 근데 딸한테 말하기가 미안했대요. 그러다 용기 내서 말했대요. 엄마도 나이가 있어서 매일은 힘들어. 일주일에 두세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딸이 오히려 미안해하더래요. 엄마, 몰랐어. 그럼 그렇게 하자 하면서요. 지금은 서로 편한 선에서 손주를 봐주고 있대요. 할머니도 부담 없고 딸도 눈치 안 보고요. 그분이 그러세요. 솔직하게 말하길 잘했어요. 참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반대하면 아들이 삐질 것 같고 그렇다고 찬성하기도 뭐하고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셨대요. 자기 의견은 한 번만 얘기하고 그 다음엔 아들 선택에 맡기기로 한 거예요. 엄마는 이런 점이 걱정되긴 해. 근데 내가 좋다면 괜찮아. 이렇게요. 아들이 결국 그 여자친구와 결혼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대요.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반대했으면 오히려 아들과 사이만 나빠졌을 거예요. 존중해줘서 다행이에요. 건강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식이 건강 관리를 안 한다고, 운동을 안 한다고요. 한 분은 아들한테 매번 운동해라, 술 적당히 마셔라 했는데 듣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대요. 말로 하는 대신 자기가 먼저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보더래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나도 같이 산책할까 하더래요. 억지로 시킬 때는 절대 안 하던 아들이 엄마가 건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식이 돈을 잘 못 쓴다고, 저축을 안 한다고요. 한 분은 며느리가 씀씀이가 큰 게 불안했대요. 근데 아들한테 말하면 부부싸움만 일어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참으셨대요. 대신 명절 때 용돈을 조금 더 넉넉하게 주면서 어렵게 사는 것 같아서 했더니 아들이 아니야, 엄마. 우리 잘 살아 하더래요. 그 후로 며느리가 오히려 조심하는 것 같더래요. 형제자매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한 분은 두 딸이 서로 안 맞았대요. 만날 때마다 싸우니까 모이는 게 두려웠대요. 그래서 한 명씩 따로 만나기로 했대요. 큰딸은 주중에,
작은 딸은 주말에. 이렇게 나눠서 만나니까 서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엄마도 편하더래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완벽한 방법은 없다는 거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자식 성격도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번에 안 됐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면 돼요. 자식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천천히 조금씩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 농사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식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언젠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조금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다들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노력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 없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눠볼게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생활하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보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일어나자마자 자식들한테 문자 왔나 확인하고요. 근데 이걸 조금 바꿔봤어요. 일어나서 바로 폰을 보는 대신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 거예요. 5분이면 돼요. 하늘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하고 생각해봐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부처님 가르침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급하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급해지고 여유롭게 시작하면 하루가 편안해진다고요. 밥 먹을 때도 연습할 수 있어요. 혼자 밥 먹으면 TV 보거나 폰 보면서 먹잖아요. 그럴 때 한 끼만이라도 그냥 밥에만 집중해 보세요. 밥알을 씹으면서 맛을 느끼면서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요. 자식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 밥 한 끼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명상이에요. 설거지할 때도 좋아요. 물이 흐르는 걸 느끼면서 그릇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요. 설거지가 이렇게 편안한 일이었구나 하고 느껴져요. 집안일이 수행이 될 수 있다고 예스님들이 그러셨대요. 산책할 때는 어때요?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요. 그러다가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면서 마음도 쉬어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자식한테 전화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전화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많겠지만 딱 한두 가지만 정하는 거죠. 오늘은 그냥 목소리만 들어야지 하거나 요즘 어떤지만 물어봐야지 이렇게요. 계획을 세우고 전화하면 쓸데없는 말을 덜 하게 돼요. 자식도 편하게 받을 수 있고요. 차 마실 때도 좋은 시간이에요. 물 끓이는 소리 들으면서 기다리고 차를 우리면서 향 맡고요. 천천히 마시면서 이 순간이 참 평화롭다 하고 느껴보세요. 경전을 보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담으면 그게 수행이라는 거죠. 장 볼 때도 연습할 수 있어요. 시장 가면 이것저것 사잖아요. 그럴 때 이건 자식 좋아하는 거니까 하면서 사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사보세요. 나도 이거 좋아하니까 하면서요. 자식만 생각하다 보면 지쳐요. 나 자신도 챙기면서 살아야 여유가 생겨요. 그래야 자식한테도 여유롭게 대할 수 있고요. 저녁 먹고 쉴 때는 어떻게 하세요? TV 보거나 폰 보시죠. 그럴 때 딱 10분만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방에 들어가서 눈 감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냥 창밖을 보면서요. 오늘 하루 어땠나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자식한테 전화할 때 좀 다그쳤나 아니면 여유롭게 대했나.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내일은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잠들기 전에도 좋아요. 누워서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자신한테 말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노력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큰 깨달음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요.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라는 거죠. 가족들과 밥 먹을 때도 연습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모였을 때 이것저것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참아보세요. 대신 오늘 밥 맛있네. 같이 먹으니까 좋다. 이런 말만 해보세요. 자식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일단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고 조언하지 말고요. 끝까지 듣고 나서 그랬구나 하고 공감만 해줘도 충분해요. 조언은 자식이 원할 때만 하는 거예요. 주말에 자식들이 집에 오면 뭔가 대단한 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있다 가게 해주는 게 최고예요. 편하게 쉬다 가 하면서 밥 한 끼 먹고 얘기 좀 하고 그렇게만 해도 돼요. 자식들은 편안한 분위기를 원하는 거지 화려한 대접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수행이에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그냥 마음만 조금 쓰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요. 불교에서는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완벽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걸으면서 자기 길을 만드는 거죠.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이게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고 내일도 안 되면 모레 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자식과의 관계가 편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자식 농사 잘 되는 길이구나 하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나눠볼게요. 어떻게 하면 서로 편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말이에요. 오늘은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얘기해 볼게요. 자식뿐만 아니라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요. 다 소중한 인연들이잖아요. 먼저 배우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익숙해지죠. 좋게 말하면 편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 무심해지는 거예요. 자식 문제로 의견이 다를 때도 많고요. 저희 친구 부부 이야기예요. 아들 결혼 문제로 의견이 달랐대요. 아내는 빨리 결혼시키고 싶은데 남편은 천천히 하라고 했대요. 서로 자기 생각만 주장하다가 부부싸움까지 했대요. 그러다가 절에 갔는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부부가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하다. 중요한 건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맞춰가느냐다.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대요. 그 후로는 서로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대요. 당신 생각은 이렇구나 하고 일단 들어주는 거죠. 그랬더니 싸울 일이 줄어들더래요. 자식 문제도 둘이 의논해서 결정하니까 더 좋은 결론이 나오고요.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조화의 시작이다. 배우자도 자식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면 관계가 편해져요.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중요하죠. 한 분이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대요. 며느리가 명절에 음식을 잘 안 도와주더래요. 처음엔 속상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래요. 며느리도 친정 부모가 보고 싶을 텐데 시댁만 오니까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명절을 나눠서 보내기로 했대요. 추석은 시댁, 설은 친정. 이렇게요.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그 후로 며느리가 마음을 열더래요.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고 시어머니를 챙겨주고요.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먼저 배려하니까 며느리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사위와의 관계도 비슷해요. 딸 사위 집에 놀러 갔을 때 이것저것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하고요. 근데 참아야 해요.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이 오셔서 이것저것 지적하면 불편하겠죠.
그냥 잘하고 있네. 편하게 살아. 이런 말만 해주면 돼요.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사위가 집안일을 잘 안 돕는 것 같아서 속상했대요. 딸이 힘들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사위한테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대요. 대신 딸한테 조용히 말했대요.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딸이 괜찮아,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더래요. 나중에 보니 사위가 나름대로 도와주고 있더래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재미있어요.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죠. 근데 너무 챙기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한 분이 손주를 너무 사랑해서 뭐든지 사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줬대요. 그랬더니 손주가 버릇 없어지더래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엄마, 너무 사주지 마세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 맞더래요. 손주를 망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꿨대요. 사주는 건 줄이고 대신 같이 놀아주는 시간을 늘렸어요. 산책도 같이 하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요. 그랬더니 손주가 더 좋아하더래요. 물건이 아니라 시간을 원했던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요. 경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걸 주는 것이다.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주라는 거죠.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생각해봐야 해요. 나이 들면 형제들끼리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자식 자랑하다가 기분 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생이 자식 자랑만 하면 속상했어요. 우리 애는 힘들게 사는데 그래서 동생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대요. 동생도 자랑하고 싶겠지. 나도 내 애 자랑하면 되지 뭐. 이렇게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서로 자식 자랑하면서 웃고 그러다 보니 관계도 좋아지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같은 아파트 사는 분들, 시장에서 만나는 분들, 자식 얘기 나누다 보면 비교하게 되잖아요. 저 집 아들은 잘 나가는데 하면서요. 근데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대로 좋은 점이 있고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대로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우리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불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인연은 소중하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마라. 가족도 이웃도 다 인연이에요. 소중히 대하되 너무 집착하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것도 배워야 해요.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다시 둘만 남잖아요. 그때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부부는 자식 얘기만 하다가 자식들 떠나고 나니 할 얘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둘만의 시간을 만들었대요. 산책도 같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좋더래요. 우리가 이런 것도 좋아했네 하면서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고요. 자식 얘기 말고도 할 얘기가 많더래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부처님 말씀처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만 옳다고 하지 말고 상대 생각도 들어주는 거요.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다들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고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게 또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함이기도 해요. 자식 농사 잘 되려면 가족 모두가 편안해야 해요. 부부가 편하고 며느리 사위가 편하고 손주들이 편한 분위기. 그 안에서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챙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가족들이 다 집에 있으면 정신없잖아요. 그럴 때 일부러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차 한 잔 마시거나요. 그 시간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천천히 생각해보면 많은 게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정신없이 살았죠. 그땐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그리워지더라고요. 자식들 손잡고 걷던 일, 자장가 불러주던 일.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다 행복이었구나 싶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게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되 집착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현재에 머물러라. 과거를 추억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식들이 어렸을 때로 돌아갈 순 없어요.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 삶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중요해요. 조용한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찾아보세요. 자식이 건강한 것, 가족이 무사한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감사한 일이에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좋아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자식한테 좋은 말 한마디 했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했으면 다행이고 못했으면 내일 하면 돼요. 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자식한테 간섭하지 않았나? 간섭했으면 반성하고 안 했으면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돌아보다 보면 조금씩 나아져요. 내면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처음엔 잡념이 많아도 괜찮아요. 계속하다 보면 점점 평화로워져요. 어느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다. 자식이 뭘 해줘야 평화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게 평화인 거예요. 자식을 향한 마음도 들여다보세요. 진짜 자식을 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솔직하게 보는 거예요. 때론 내 욕심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식이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 이게 정말 자식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손주를 보고 싶어서인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답이 보여요.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무엇이든 다 해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대요. 진짜 사랑은 뭐든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맞는데 표현 방법이 잘못될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한다면서 간섭하고 사랑한다면서 부담 주고. 그게 진짜 사랑인지 돌아봐야 해요.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앉아 있어 보세요. 그리고 자식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게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자비의 마음을 강조해요. 자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바람 없이.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요. 자식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뭘 해줘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고마워. 이런 마음이요. 조용한 시간에 자연을 느껴보는 것도 좋아요. 창밖의 나무를 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요. 자연은 아무 말 없이 많은 걸 가르쳐줘요. 나무를 보세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 단풍 들고 겨울에 잎이 떨어지죠. 그 모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억지로 붙잡지 않고요.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어릴 때가 있고 클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붙잡지 말고 흐름에 맡기는 거죠.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식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고 여유도 생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가끔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깊어지면 삶이 깊어진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피상적으로 대하지 말고 깊은 마음으로 대하면 관계가 달라져요. 다음 시간에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힘들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지 말이에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죠. 자식 문제로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관계가 어긋나는 일도 있어요. 오늘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얘기해 볼게요. 자식과 크게 싸운 적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몇 년 전에 큰애하고 다퉜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 애가 확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는 왜 맨날 그래? 하면서요.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화를 내나 싶었죠. 며칠 동안 서로 연락도 안 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해야 하나? 아니면 애가 먼저 해야 하나?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 절에 갔는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봐. 처음엔 어색했는데 애도 나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풀렸어요.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자존심을 버리면 관계가 산다. 내가 옳다고 우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식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한 분은 아들이 회사를 자꾸 옮기니까 불안했대요. 이렇게 살다간 안 되는데 싶었죠. 근데 말하면 아들이 듣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대요. 말로는 안 되니까요. 대신 아들이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기로 한 거예요. 조언은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대요. 몇 년이 지나니까 아들이 자기 길을 찾더래요.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을 쌓은 거였어요. 지금은 괜찮은 곳에 정착했대요. 그 어머니가 그러세요. 내가 참 길 잘했어요. 다그쳤으면 오히려 망쳤을 거예요. 건강 문제로 힘들 때도 있죠.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그러면 자식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을 못해요. 혼자 끙끙 앓다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식한테 말하기가 그랬대요. 바쁜데 폐 끼치기 싫어서요. 그런데 참다가 더 나빠졌어요. 나중에 자식이 알고 속상해 하더래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하면서요. 그때 깨달았대요. 자식한테 도움 청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요. 무조건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요. 경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 의지하는 게 가족이다. 부모가 자식을 돕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식도 부모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 갈등이 있을 때도 힘들어요. 자식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 입장에선 속상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한 분은 두 아들이 사이가 안 좋았대요. 어릴 때부터 경쟁하다 보니 그렇게 됐대요. 명절 때 모이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부모는 가운데서 진땅 빠지고요. 그래서 아예 따로 만나기로 했대요. 큰 아들은 주중에, 작은 아들은 주말에. 억지로 같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편한 대로 하자고 한 거예요. 처음엔 서운했대요. 명절에 다 같이 모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근데 해보니 그게 나았대요. 따로 만나니까 각자 편하고 부모도 스트레스가 덜하고요. 상실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자식들이 다 커서 떠나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 같고 외로워지고요. 저도 그랬어요. 막내가 독립하고 나니까 집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나중엔
이것도 나쁘지 않네 싶었어요. 내 시간이 생기니까 하고 싶었던 것도 할 수 있고요. 부처님 가르침에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식이 집에 있는 것도 변하는 거고 자식이 떠나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죠.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자식한테 말하기 민망했대요. 그런데 딸이 알아서 도와주더래요. 엄마,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면서요. 그때 깨달았대요. 자식도 어른이라는 거려. 부모를 도울 능력이 있다는 거려. 무조건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기대도 괜찮다는 걸 알았대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배우자가 먼저 가시거나 자식들이 다 바쁘거나 그럴 때 정말 힘들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럴 때는 밖으로 나가보세요. 복지관도 가고 동네 모임도 나가보고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외로움이 덜해져요. 자식만 의지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불교 전통에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고 해요. 물론 가족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 자신이 단단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한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때는 잠깐 멈춰보세요. 그리고 숨을 깊이 쉬면서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자 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영원히 힘든 건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요. 자식과의 관계도 내 마음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봄이 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요. 작은 희망이라도 놓지 마세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전체적인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가까워졌네요. 오늘은 전체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요.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보세요. 자식한테 이것저것 바라는 마음, 그게 다 욕심이에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만큼은 했으면 하는 마음들요. 저도 욕심이 많았어요. 자식이 자주 연락하길 바랐고 명절엔 꼭 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자식이 해주는 게 다 감사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괴로움의 뿌리다. 많이 바랄수록 채워지지 않을 때 괴롭다는 거죠. 적게 바라면 작은 것에도 만족하게 되고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웃집 자식이 잘났다고 우리 자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각자 사는 모양이 다른 거예요. 남의 집은 겉만 좋아 보이는 거고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친구 자식은 의사인데 자기 자식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속상해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하소연하더래요. 우리 아들이 너무 바빠서 얼굴을 못 봐 하면서요. 그때 깨달았대요. 잘 나간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구나. 평범해도 자주 만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구나. 비교하지 말고 우리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했대요. 경전을 보면 비교는 번뇌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위를 보면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밑을 보면 더 못한 사람이 있고 비교 말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자식이 건강한 것, 가족이 무사한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다 감사한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무사히 깼구나 감사하고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을 게 있구나 감사하고요. 자식 목소리 들을 때도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자식한테 더 이상 뭘 바라지 않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듯이 삶에도 흐름이 있어요. 자식이 떠나는 것도, 나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흐름에 맡기는 거예요. 강물이 바다로 가듯이 자식도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지혜예요. 부처님 말씀에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는 게 있어요. 자식과의 인연도 그래요. 인연이 깊으면 자주 만나게 되고 인연이 얕으면 멀어지기도 해요.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아보세요. 특별한 날만 좋은 게 아니에요. 평범한 하루하루가 다 소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산책하고 이 모든 게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자식과 통화하는 것도 일상이에요. 거창한 얘기 안 해도 돼요. 오늘 날씨 좋더라. 밥은 먹었니? 이런 평범한 대화가 소중한 거예요. 그 평범함 속에 행복이 있어요. 절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물으셨대요. 행복이 뭐냐? 제자가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답했대요. 그러자 스님이 웃으시면서 아니다. 행복은 평범한 일상을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거창한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사는 것, 자식과 편하게 통화하는 것, 가족들과 밥 먹으면서 웃는 것. 그게 행복인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사세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려고 해보세요. 자식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놔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도 편하고 나도 편해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을 펴고 있으면 새가 앉을 수 있지만 꽉 쥐면 새가 못 앉는다. 자식도 그래요. 여유 있게 대하면 오히려 가까이 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소유의 지혜를 말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도 소유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인연일 뿐이죠. 여유롭게 사세요. 급하게 살지 말고 천천히 살아보세요. 자식한테 빨리 뭘 하라고 재촉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급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경전에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급하게 가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죠. 자기 속도로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관계를 갖고 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좋은 관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만큼은 평화롭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평화로워야 자식도 편해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라.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대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식 농사가 저절로 잘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욕심 내려놓고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고 가끔 욕심 부려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네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따뜻하게 마무리해 볼게요.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잠깐 돌아볼게요. 자식을 대하는 마음가짐, 욕심 내려놓기, 기다려주기,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이런 것들이었죠.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간섭이 아니라 존중으로,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으로요.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어떨 때는 잘하다가도 어떨 때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부처님 말씀에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들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도 해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각자의 속도로 가면 돼요. 누구는 빨리 변하고 누구는 천천히 변해요. 그게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천천히 나아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돌아보면 참 많은 걸 얘기했네요. 마음 들여다보기, 실제 경험담들,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들, 가족과의 관계, 어려운 상황 헤쳐나가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도 좋아요.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자기한테 맞는 것 하나만 골라서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한테 전화할 때 한 번만 참아보는 것.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그냥 잘 지내니? 하는 말 한마디만 하는 거요. 이것만 해도 관계가 달라져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자식이 해주는 작은 일에도 고마워 하고 말하는 거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경전을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처음엔 작아 보여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나중에 또 듣고 싶으면 언제든 다시 들으세요.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번 들으면서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거예요. 자식 농사 잘 되는 비밀, 사실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만 실천이 어려울 뿐이죠. 알고 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자식을 믿어주세요. 자식은 생각보다 강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아요. 믿고 기다려주면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요. 자식에게 자유를 주세요. 부모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 수 있게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유롭게 놔주되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라울라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생각나요. 내 길을 가거라. 아버지는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간섭하지 않되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사랑이요. 우리도 자식한테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내 길을 가. 엄마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게. 이렇게요. 자식이 힘들 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지 말고 오늘부터요. 오늘 자식한테 전화할 때, 오늘 자식을 만날 때 조금만 달리 해보세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어도 참고 편안한 대화만 나누는 거예요. 간섭하고 싶어도 참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혹시 실수해도 괜찮아요. 오늘 잘못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거예요. 자식들도 알 거예요. 부모가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 마음만으로도 감동받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달라지려고 하시는구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식 농사 잘 됐다는 건 자식이 성공했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식이 집에 올 때 부담 없이 오고 부모도 자식 보면서 편안해하고 함께 있을 때 평화롭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 믿을 수 있고 그게 진짜 자식 농사 잘 된 거예요. 부처님 말씀처럼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유 있게 대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관계는 저절로 좋아져요.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자식을 대해보세요. 많은 걸 바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식도 편안하게 다가올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돼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길, 가족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요. 힘들 때는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시면서 위로받으세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삶의 평화가 함께하길, 자식과의 관계가 날마다 좋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편안하게 지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면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